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하는 채널K 주간 브리핑입니다. 올 봄은 유난히 기온차와 일교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봄은 한창 무르익어 각종 꽃들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와 같길 바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연분홍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과 함께 워싱턴의 명물로 꼽히는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온차와 일교차가 심하지만 지난해보다 일찍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 포토맥강과 타이달 베이신을 에워싼 3천여 그루의 벚나무들이 활짝 꽃을 피우며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로 104회를 맞는 2016 워싱턴 벚꽃 축제는 매년 인기를 더해 올해는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킥오프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연날리기, 16일에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페이스 페인팅, 비어가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더해져 워싱턴 지역에는 벚꽃만큼 많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화창한 날씨에 가족과 친지, 연인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 순간의 추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만개한 벚꽃들을 보며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들은 온몸으로 만연한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전 회장은 한인회관 장기 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훗날 역사의 평가를 맡기기로 하고 내린 용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드블트리 호텔. 최근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2015년 4월 15일 이스트엔드 캐피탈과 99년 그라운드 리스 조건부 계약을 서명했음을 밝힙니다. 당시 33대 현직 회장으로서 서명함의 회칙상에 문제가 없었음과 이사회의 통과와 AG의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민 전 회장은 장기 리스 같은 계약은 이사회와 한인사회의 여론 수렴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리스는 회칙에 이사회를 통과하고 리스 사인하는 말이 없어요. 회장의 권한을 갖고 한 거예요. 회장이 혼자니까 독단적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회장이 한 사람이니까 회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계약 사실을 숨긴 것은 소송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서였다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자신은 이제 한인 회장이 아니라며 동포사회가 원한다 해도 자신은 계약 해지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사인한 계약이 회관 건물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평가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민 전 회장은 계약금으로 받은 25만 달러 중 17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한인회 운영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1달러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횡령 등 자신에 대한 음해를 계속할 경우 포기하기로 한 항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한 관계자가 미국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파리와 브뤼셀의 테러는 미국에서의 대규모 공격을 위한 리허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 살라피스트 운동을 이끄는 아부 알 에이나 알 안살이라는 인물은 27일 공개된 한 미국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리와 브뤼셀 테러는 미 공격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IS 연계 반군 지도자로 알려진 안사리는 IS가 미국 내부에서 비밀리에 무엇을 계획 중이냐는 질문에 우리 지도부는 파리와 브뤼셀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 큰 일이 발생하기 전 작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조직원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등 세세한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최고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와 아부 오마르 알 시샤니가 미국 어느 곳을 언제 공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초 공습으로 알 시샤니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IS는 그의 사망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의 연장안이 오는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OPT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28일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OPT 기간 연장 개정안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새롭게 적용되는 전공 과목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스템 분야 전공 과목은 220개로 생물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을 비롯해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및 통계 관련 분야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오는 5월 10일부터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템 전공 유학생들은 OPT를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OPT 기간 24개월에 전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실제 OPT 가능 기간은 36개월입니다. OPT 유학생들은 취업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H-1B 비자를 취득할 때까지 상당한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계산안은 최대 2회까지 24개월 연장 신청도 허용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시민권자나 외국 국적자들을 위해 체류 업무와 관련한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 법무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및 외국 국적자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국 체류 업무 신청 관련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 업무 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제를 통해 외국 국적자들은 거소 신고제 신청 및 갱신 등 체류 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 업무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소지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즉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외국인 등록증 수령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약 없이 방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직접 투표에 참가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만의 특권인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미 대통령 선거 때마다 800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민당국은 비시민권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투표하는 경우에도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연방법무부사나 이민항소국은 지난 2006년 연방선거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난 페루 출신 이민자가 제기한 추방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옹호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투표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바마 케어 개인 가입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직장 스폰서를 받은 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년 오바마 케어 보험료 폭등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가 전국의 오바마 케어 개인 가입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가입자들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 입원, 의사 방문을 통한 처방 등의 횟수도 직장에서 스폰서해주는 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보험사가 가진 여러 플랜들이 재정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플랜인 블루크로스 하이마크의 경우 펜실베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직장 스폰서 보험 가입자보다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헬스케어를 받는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블루크로스는 이 플랜 시행 후 2년간 7억 7,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측은 보험료를 어느 선까지 올리게 될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ID&NYC는 시행 첫 해에만 무려 72만 건이 넘게 발급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런 수요 폭증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 이민위원회 주관으로 28일 시청 본회의장에서 2016에서 17회계년도 예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시장실사나 이민서비스국 니샤 아가르왈 국장은 ID&NYC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수요 폭증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국은 ID&NYC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총 1,870만 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이민자 관련 서비스 잠정 예산 총 2,890만 달러 가운데 약 6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8 회계년도에는 추가로 58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ID&NYC 등 시정부 이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시장실사나 이민 서비스국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총 82만 3천 달러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책정된 예산보다 4만 4천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가르왈 국장은 ID&NYC와 이민법률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액션 NYC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관리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승진 예비후보를 아실 겁니다. 정승진 후보를 위한 첫 번째 후원금 모금 음악회가 4월 9일 오후 6시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정상급 음악가인 데이비 첸과 캐서린 로우 그리고 정승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첫 번째 음악회인데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채널K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